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몽승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판을 좌우할 핵심 이슈들 어렵지 않게 아주 촘촘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짧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아침 복잡한 뉴스 흐름을 훨씬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26년 3월 24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요, 진짜 한쪽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안보, 정치, 경제, 외교, 물가, 산업, 사고, 소비 패턴, 대형 공연 논란, 자동차 리콜, 그리고 날씨까지 전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은 따로따로 보면 놓치는 게 많고 흐름으로 묶어봐야 진짜 그림이 보이는 날입니다. 앞에서는 자주국방 이야기가 나오고 정치권에서는 대구시장 경선 갈등과 서울시장 3파전 재편이 나오고 여야는 최대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5일간 유예하면서 시장은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협상이 틀어지면 군사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틈에서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요청했지만 이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전기차 수요, 공장 화재, 뉴욕 공항 대형 사고, 영도 풍력 발전기 화재, BTS 공연 논란, 현대차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사고까지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먼저 안보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중앙통합방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취임 이후 첫 중앙통합방 회의라는 점도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표현도 강합니다. 단순히 군사력 강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본 토대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그리고 군과 정부의 대응 체계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대응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오늘 첫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하면서 군과 정부가 현재의 대응 체계를 동시에 점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정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예비후보와 이진숙 예비후보가 이틀째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틀째라는 표현이 붙었다는 건 반발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컷오프라는 결정 자체도 무거운데 그 대상이 주호영 예비후보와 이진숙 예비후보라는 점에서 당 안팎의 시선이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는 희생을 언급하며 공관위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여기서 희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누군가는 불만이 있더라도 당 전체를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컷오프된 주호영 예비후보와 이진숙 예비후보의 강한 반발,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희생론이 정면으로 맞서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서울시장 경선은 주요 후보 중심의 3파전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이 소식도 꽤 중요합니다. 선거라는 게 결국 누가 남느냐, 누가 빠지느냐, 어떤 구도로 압축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지거든요. 주요 후보 중심의 3파전이라는 건 이제 군소 변수보다도 선두권 인물들의 경쟁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 흐름은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컷오프 후폭풍,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3파전 재편,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불이 붙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야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제 이슈를 보겠습니다. 최대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고환율과 재정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정당이 같은 추경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 추경이라는 표현 그대로 지금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환율과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적 비용을 더 강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빠르게 돈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부담을 더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느냐의 싸움인 셈이죠. 이 쟁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쟁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즉 추경 문제는 단순히 당대당 공방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무대에서도 핵심 논쟁거리였다는 겁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같은 쟁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는 건 앞으로도 이 문제가 단기간에 정리되기보다 계속 정치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제 시장과 외교가 동시에 흔들린 국제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5일간 유예했습니다. 이 한 조치로 국제 유가는 급락했고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으며 원달러 환율도 안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건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공격 유예라는 한 문장에 국제 유가는 급락하고 뉴욕 증시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5일간 유예라는 표현 자체가 영구적인 해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춘 것이지 문제가 사라졌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안도하는데 심리는 여전히 경계하는 아주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이란과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합의에 근접했다는 낙관론이고 다른 하나는 결렬되면 군사행동 재개라는 경고입니다.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압박 수위는 내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와 시장은 한편으론 안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끝까지 긴장을 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동 내 각국의 입장차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합의에 근접했다고 말하고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이스라엘은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입장이 갈리면 외교 해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중동 내 각국은 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 이외로 중동 긴장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한부 조치에 그친 데다 협상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이후 정세 변화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한부 조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위에는 했지만 끝낸 게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동 긴장이 완전히 풀렸다고 보긴 어렵고 걸프 국가들은 그 이후의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수출, 선박 통행, 외교 균형, 안보 계산까지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교도 움직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이 장면도 현실적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니까요. 그런데 이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결국 외교 채널은 가동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안심할 수 있는 확답은 못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불안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정책과 물가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수 있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면 당장은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체감상 효과도 빨리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즉, 가격을 억누르면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는 공급이 줄거나 시장이 비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단기와 중장기를 나눠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늘리면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이 되는 중동 사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면 가격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은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보조금을 크게 확대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밀려오는 에너지 가격 불안을 완전히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물가 부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식료품과 일부 공산품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예민한 뉴스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6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건 생산 단계에서부터 가격 압박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료품과 일부 공산품 가격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하니 체감 물가와 연결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지금은 기름값과 에너지 문제만이 아니라 밥상과 생활물가 전반이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산업 현장과 사고 뉴스를 보겠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공장 내부에서 기름 흔적과 반복된 화재 신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대목은 정말 무겁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사고였는지 아니면 이미 위험 신호가 계속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름 흔적이 확인됐고 반복된 화재 신고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관리 부실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둘러싼 조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화재 참사는 단순한 우연한 불운으로 보기 어렵고 현장 관리와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따져봐야 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뉴욕 공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지나던 소방차와 충돌했고 조종사 2명이 숨졌으며 승객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이건 정말 항공 안전에 대한 근본적 우려를 키우는 사고입니다. 여객기가 착륙 중인데 활주로를 지나던 소방차와 충돌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요. 조종사 2명이 숨졌고 승객 수십 명이 다쳤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항공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은 가장 엄격한 시스템 중 하나여야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대형 사고가 났다는 건 국제적으로도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소비 패턴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이러한 사태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주 선명합니다.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입니다.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연료비 절감 가능성이 큰 선택지를 찾게 됩니다. 그 흐름이 다시 전기차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주에서 보조금 신청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는 건 이런 변화가 단 순환 분위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신청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도 있습니다. 경북 영덕 풍력 발전기 화재로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졌습니다. 최근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노후 설비와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개별 사고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최근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연히 비슷한 일이 겹친 게 아니라 설비 노후화나 유지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풍력발전기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 현장에서 정비 작업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안전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문화 이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BTS 대형 공연을 둘러싸고 도심 한복판 대규모 행사 개최의 적절성과 통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왜 계속 이어지느냐 하면 BTS라는 상징성과 광화문이라는 장소성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대형 공연이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다는 것 자체를 문화적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복판 대규모 행사 개최의 적절성 그리고 통제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논쟁은 공연이 좋았냐 나빴냐가 아니라 대규모 행사를 어디서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에 대한 도시 운영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사고와 관련해 약 5만 8천 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숫자가 꽤 큽니다. 약 5만 8천 대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이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부품 불량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차량은 기기장치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안전성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사고는 약 5만 8천 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 조치와 함께 정부가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 가능성까지 점검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날씨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건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아침과 낮에 기온 차가 큽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와 옷차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17도까지 올라 포근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에 나갈 때와 낮에 활동할 때의 체감이 꽤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 기온을 즐기되 야른 옷만 입고 나가기보다는 겹쳐 입는 식으로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중앙통합방위 회의를 열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으며 군과 정부의 대응체계 점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컷오프된 주호영 예비후보와
이진숙 예비후보가 이틀째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는 희생을 언급하며 공관위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주요 후보 중심 3파전으로 재편됐습니다. 최대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국민의힘은 고환율과 재정 부담 우려를 내세우며 정면으로 충돌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쟁점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을 5일간 유예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하고 뉴욕 증시는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도 안정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주요 쟁점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주장하며 핵무기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내걸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 자체를 전면 부인한 반면 이스라엘은 협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중동 각국의 입장차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최후 통첩 유예로 중동 긴장은 잠시 완화됐지만 시한부 조치에 그친 데다 협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걸프 국가들은 이후 정세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항행 보장을 요청했지만 이란 측은 즉답을 피하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경제와 물가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왜곡과 공급 축소를 초래할 수 있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일본은 유가 상승 억제를 위해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중동 사태 장기화 조짐으로 에너지 가격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6개월 연속 상승했고 식료품과 일부 공산품 가격이 전반적인 오름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사회와 산업 현장에서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공장 내부에서 기름 흔적과 반복된 화재 신고 정황이 확인되며 안전관리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고 사고 원인을 둘러싼 조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공항에서는 착륙 중이던 여객기가 활주로를 지나던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지고 승객 수십 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항공 안전관리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기름값 부담이 커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보조금 신청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정비작업자 3명이 숨진 가운데 최근 유사 사고가 반복되며 노후 설비와 유지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화문 BTS 대형 공연을 둘러싸고는 도심 한복판 대규모 행사 개최의 적절성과 통제 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사고와 관련해서는 약 5만 8천 대에 대한 자발적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이며 정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이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와 옷차림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뉴스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보와 외교가 시장을 흔들고 정치가 예산을 흔들고 물가와 산업 현장이 일상을 흔드는 하루입니다. 해몽성은 내일도 복잡한 흐름을 더 선명하고 더 읽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같이 가주시면 매일 아침 뉴스가 훨씬 든든해집니다.